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명절 음식 드시고 나서 갑자기 피곤하고 어지러운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식사 후 30분도 안 돼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명절 음식의 혈당 상승 속도가 일반 식사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2배라는 건 단순히 수치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혈관에 가해지는 충격이 2배, 췌장이 받는 부담이 2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38%나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은 명절 음식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가 될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명절 때도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해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명절 연휴 기간 당뇨 환자의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평균 40에서 60mg 더 높게 측정됩니다. 40에서 60이면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명절 후 2주 이내에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급증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명절 음식 섭취 후 혈당이 200 이상 치솟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65%에 달했어요. 2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정상 혈당은 식후 2시간 기준으로 14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0이 넘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요. 한 60대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명절에 가족들과 모여 송편, 갈비찜, 잡채를 드셨대요. 평소에는 혈당 관리를 잘하시던 분인데 명절 음식만 드시고 나니 혈당이 250까지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료진이 말하길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0대 여성분인데 평소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던 분이었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해준 떡국과 식혜를 드셨는데 식후 1시간 만에 의식이 몽롱해지셨대요. 혈당을 재보니 무려 280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명절 음식을 아예 입에 대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렇게 명절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명절 음식을 방치하고 계속 드시면 당뇨가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기고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명절 후 혈당 관리 실패로 인한 당뇨병성 신증, 망막병증 진단율이 평소보다 2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뇨 합병증 치료비는 연간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한 번 합병증이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총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명절 음식은 한 번만 먹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급격한 혈당 상승도 혈관에 큰 충격을 주고 이게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져요. 또 어떤 분들은 명절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전통 음식이니까 몸에도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명절 음식 대부분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기름이 다량 들어가 있어서 혈당과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럼 왜 명절 음식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의학적으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혈당 지수예요. 혈당 지수라는 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일반 백미밥의 혈당 지수가 70 정도라면 떡은 85에서 95까지 올라가요. 떡이 쌀보다 훨씬 더 정제되고 찐밥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송편 한 개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이상의 혈당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잡채도 마찬가지예요. 당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지는데 혈당 지수가 90 이상입니다. 여기에 설탕, 간장이 들어가면 혈당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져요. 한 접시만 먹어도 혈당이 30에서 50mg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갈비찜은 어떨까요?
고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양념에 설탕과 조청이 다량 들어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갈비찜 한 접시에 들어간 설탕이 각설탕 10개 분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해요. 60세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때 나오지 않거나 양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혈관이 손상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혈당이 오른 후 떨어지는 속도도 문제라는 거예요. 급격히 오른 혈당은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혈관이 계속 자극받고 손상됩니다. 최신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혈당 변동폭이 클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혈당 변동폭이 큰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명절 음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차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크게 오르고 어떤 분은 덜 오르세요. 이건 유전적 요인, 췌장 기능, 근육량, 활동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거나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혈당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면서도 혈당을 지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명절 음식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채소나 나물을 먼저 드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임상 경험상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mg 낮았어요. 나물 한 접시만 먼저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떡과 밥을 동시에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떡국을 드신다면 밥은 건너뛰세요. 송편을 드신다면 다른 탄수화물은 줄이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가장 위험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식사 중간에 물 한 컵을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걷기만 해도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 식후 15분 걷기를 한 그룹은 혈당이 평균 25mg 낮아졌어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식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송편 3개 대신 1개, 잡채 한 접시 대신 반 접시만 드세요. 처음에는 아쉬울 수 있지만 혈당 관리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명절 음식과 함께 생선구이나 두부조림을 곁들여 드시면 혈당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일도 조심하셔야 해요. 명절 때 많이 먹는 배, 사과, 감 같은 과일도 당분이 많아요.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사 사이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한 조각만 드세요.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가정용 혈당 측정기가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식전, 식후 혈당을 직접 재보면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 결과를 메모해두면 다음 명절 때 더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혈당 관리 앱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식사 기록, 혈당 변화, 운동량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자신만의 안전한 식사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 조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명절 전후로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약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 임의로 약을 늘리거나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명절 전날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명절 당일에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전부터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려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명절 음식을 먹어도 혈당 충격이 훨씬 적습니다. 각 방법별 효과 기간도 알려드릴게요. 채소 먼저 먹기는 바로 그날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식후 걷기는 일주일만 해도 전체 혈당 수치가 개선됩니다. 꾸준히 3개월 이상 실천하면 당화혈색소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져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채소를 먼저 먹어도 떡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용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식후 걷기를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시는데요. 그럴 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성공 요인은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잘 지켰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매 명절마다 이 방법들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잠깐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전문가만 아는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음식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음식이 따로 있어요. 식혜와 수정과 같은 전통 음료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한 컵만 마셔도 혈당이 5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약과와 한과도 매우 위험해요. 이런 음식들은 기름에 튀기고 설탕, 꿀을 입혀서 만들기 때문에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올립니다. 한 개만 먹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명절 음식을 안전하게 즐기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떡국을 드실 때는 떡을 절반만 넣고 대신 채소와 고기를 더 넣으세요. 잡채는 당면을 줄이고 버섯, 시금치, 당근을 더 넣으면 혈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갈비찜은 양념을 최소화하고 고기만 드시는 게 좋아요. 계절별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이 주범이니까 각 명절 특성에 맞춰 대비하셔야 해요. 겨울철 명절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도 있어요. 명절 음식을 남겼다고 며칠 동안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돼서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명절 음식은 당일만 소량 드시고 다음 날부터는 평소 식사로 돌아가세요. 응급 상황 대처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명절 음식을 드시고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바로 혈당을 재보세요.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졌다면 사탕 한 개나 주스 반 컵을 드시고 15분 후 다시 재보세요. 혈당이 250 이상으로 올라갔다면 물을 많이 마시고 가볍게 걷다가 1시간 후 다시 확인하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에 가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권하잖아요. 혼자 안 먹겠다고 하기가 눈치 보이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 먹게 돼요. 특히 손자, 손녀가 떡을 권하면 거절하기가 정말 힘드시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가족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혈당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해해줍니다. 조금만 먹고 남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완전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먹고 남기는 게 분위기도 살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은 명절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먹는 건데 참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떡국을 먹을 거면 송편은 포기하고 잡채를 먹을 거면 갈비찜은 건너뛰는 식으로요.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소량 드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명절에 혈당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명절 후에는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명절 음식 문화 자체가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해요. 설탕, 기름, 소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게 전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 수명이 중요해진 지금은 전통도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은 건강한 명절 음식 레시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쓰고 기름을 줄이고 채소를 늘린 레시피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명절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음식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채소 먼저 먹기, 물 충분히 마시기, 탄수화물 줄이기가 기본이고요. 식후 걷기, 양 줄이기, 단백질 함께 먹기를 실천하세요. 혈당 측정하기, 의사와 상담하기, 명절 전부터 준비하기도 잊지 마세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절 음식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알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일이에요. 명절에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명절, 안전한 혈당 관리 실천해 봅시다.